얼만큼 마이너스죠? 근본 없이 돈을 버시려 하다 보니 마음이 많이 쓰립니다. 제 영상 차근차근 보시고 재테크로 부동산 경매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월급 말고 매월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짜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닌가요? 꿈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 혼자 하면 힘이 들지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방법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여기 이 영상에서 꿈을 이루는 방법을 같이 고민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월급 이외에 매달 들어오는 수익의 꿈을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남들도 하는데 나도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의동입니다. 지난주에 경매 입찰에서 낙찰까지의 과정, 즉 입찰표 잡선법, 법원에서 입찰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일 2차표는 법원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 가시면 실수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양식이 필요한 분을 위해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작성해 주시면 한글 파일로 기일 1차표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경매 법정에 동행해서 입찰 참여를 원하시는 시청자가 계시다면 역시 고정 댓글에 링크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하기 전에 입찰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기쁨도 잠시 경매 답차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우선 최고가 매수 신청인으로 신청되시면 기뻐하며 하루 정도는 쉬십시오. 하루 정도 쉬었다면 명도와 대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우선 법원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질 때까지 일주일 정도 대기합니다. 매각 불허가 사례도 있으므로 안심하기는 이르죠. 매각 결정 요인과 매각 불허가 결정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법보좌관은 필요한 조건을 살펴봐야 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매각 결정하게 되는 조건을 알아보고 매각을 허가해야 되는지 아니면 불허가해야 되는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각 허가 및 불허가 결정 이전에 사법보좌관은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허가에 대한 의견을 진술받아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누구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즉 우리가 말하는 낙찰자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로는 떨어졌는데 2등으로 떨어진 사람 중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 그리고 본인이 꼭 되어야 된다고 신고한 사람인데 법원이 인정한 사람이 되겠죠. 매각 허가는 이 매각 허가의 의의는 보통 일주일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럼 사법보좌관은 어떤 사항으로 매각 허가를 할 것일까요? 맨 먼저 채무자가 입찰을 했을 경우에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자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다면 무조건 매각은 불허가하게 됐습니다.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낙찰자는 배제합니다. 재매각 사건은 낙찰이 돼서 매각 결정까지 받아놓고 경락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다시 경매를 시작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낙찰을 참석하게 하는 것을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것입니다. 조세, 채권 등에 의한 공매처분 종결 여부에 따라 매각 허가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인과의 채무보다 공적인 채무, 즉 세공채납이 확인된다면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농지 취득 증명서 등 제3자 동의서, 승낙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3자 동의서나 승낙서 제출은 정말 특수한 경우 이외에 없으므로 여기까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토지 경매 시 전이나 답으로 용도가 되어 있을 때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농취증 만드는 방법은 따로 영상을 만들 테니 다음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만 팔 수 있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농취증입니다. 경매 개시 사실을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송달해진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고 법원이 실수한 건데 경매에 넘겨진 사람이 모르고 있다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입찰이 취소되는 사유가 됩니다. 경매 실행 채권에 대한 무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돈이 하나도
경매 실행 채권자에 대한 무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채권자들이 돈을 받으려고 경매에 넘기는데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면 경매 취소 사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경매를 하려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경매 비용이 뭐냐? 감정평가료, 현황조사료, 유찰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기비용, 송달료 등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데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가져간다면 경매 신청자가 받을 돈이 없다면 사법보좌관에 신청해서 경매를 취소하는 사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입찰자 전원이 매수인 자격 요건이 부합하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재매각 원인이 된 낙찰자가 공동 입찰자로 되어 있거나 채무자가 공동 입찰자로 되어 있으면 매각을 불허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을 경우에도 매각은 불허가 되겠죠. 매각 허가가 결정되어지면 그리고 매각 허가 활정 기간을 또 거칩니다. 대략 45일 걸리는데요. 그동안 법원에 들려 사건 기록을 열람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점유자가 채무자 또는 임차인일 텐데 어떤 식으로 명도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명도를 어떤 식으로 협상하고 논의하고 합의해야 하는 거죠. 낙찰장에 가장 먼저 축하한다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경락장금 대출업체입니다. 여러 업체에 받은 명함을 통해서 경락장금을 대출을 알아봐야 됩니다. 납부 기간이 남았으나 각자 갖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다르니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를 찾아야 됩니다. 명로 협상이 되었다면 합의 내용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점검 후 근처 중개소에서 매도나 임대차 매물을 의뢰하면 됩니다. 가장 힘든 일이 명도일 텐데요. 수월하게 나가주는 분도 계시지만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버티는 분들도 명도 협상하려면 질이 빠지기도 합니다. 명도 방법 중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점유자의 상황에 따라 명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황별 명도 자세히 방법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된 상황이라면 내용 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없을지라도 어느 기한까지 퇴실을 요구할 수 있고 장기 납부와 더불어 인도 명령을 신청해서 추후 강제 집행까지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린다 해도 명도는 할 수 있습니다. 명도하기 위한 내용 증명의 예시도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작성해 주시면 내용 증명 예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인도 명령을 신청하려면 낙찰자 이후 매각대금 지급 6개월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집행 권한을 받아야 하는데 민법상 6개월이나 매각대금 지급하고 바로 인도 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목록, 송당로 영수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건 등기부 등본이죠. 매각허가 결정 사본, 신분증, 도장, 인도 명령 신청서를 법원 집행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6개월이 넘겼다면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이 어렵고 명도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기일 내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아까워서 낙찰자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 비용을 먼저 꺼내지 말고 미납 관리비가 연체 중이라면 경매 입찰 전에 입찰가 산전 시 어느 정도 예상하시어 좀 낮은 금액으로 도전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강제 집행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데 강제 집행 신청 비용, 노무 비용, 운반 비용, 상차 비용, 보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마다 산정 기준이 달라 평당 10에서 1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30평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이 24.5평 정도 되니까 250만 원에서 37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사 비용으로 협상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온라인 소통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서로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을 개설하여 언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은 자주 모이면 좋겠지만 자주가 안 되더라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경매나 재테크에 관련된 서적을 함께 읽는 독서 모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독서 모임은 오프라인이 불가능하다면 줌 미팅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죠. 여러분과 저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월급 이외에 매달 정기적으로 또는 예측 가능한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 이 고민은 저도 마찬가지로 하는 고민인데요.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월급 이의 수입을 가져가다 줄 수는 있지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부동산으로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소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취득 중에 가장 싼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경매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로 해야 될 일과 절차에 대한 일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건 검색과 임장, 낙찰까지 넘어오셨다면 경매의 70%가 이미 끝나신 것입니다. 거기에 재매각이나 임대를 잘하시면 경매는 끝난 것이고요. 그런데 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제가 여러분 곁에서 돕겠습니다. 그런데 고민만 하지 말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제가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 가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가면 재미있고 신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자산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